자, 삼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소음의 형상적인 측면을 보면 목토형이라 그럽니다. 목토형. 목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이 길쭉합니다. 그리고 코도 길쭉합니다. 근데 코가 길쭉하다고 해서 날렵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코가 부드러운 코, 부드럽게 긴 코를 말하는 게 목토형이라고 합니다. 목토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눈매는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눈이 들려야 됩니다. 또는 눈이 커야 됩니다. 눈이 들리거나 눈이 크다는 말이 뭐냐면 감정이 잘 변한다는 말입니다. 삼소음은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쓰는 처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눈을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거나 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어떤 애에 따라서 지금 겁이 났는지 화가 났는지 웃고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눈이 감정 표현을 하기 때문에 눈이 올라가거나 눈이 크면 그런 감정 변화에 더 잘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상적인 측면을 보자면 감기에 걸리면 바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삼소음은 그러니까 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안 하고 코감기부터 먼저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목부터 아파요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소음은 바로 기침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형 감기에 사용합니다. 위장형 감기라는 말은 뭐냐면 감기 걸렸을 때 소화기에도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삼소음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장형 감기에 각향정기산도 있었죠. 근데 각향정기산은 이거하고 다른 게 아까 말했던 정방기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방기과라는 게 아까 말했던 정사각형 이런 얼굴이 네모진 거, 네모난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소음은 그게 아니라 길쭉하고 코도 부드러운 코로 길게 생긴 사람. 그래서 위장형 감기라 해가지고 똑같이 아까 말했던 그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삼소음은 아까 말했던 이렇게 얼굴이 긴 사람 이런 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삼소음은 또 여자 약입니다. 왜? 뭐 꼭 남자라고 감정 변화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여자들이 감정 변화가 좀 더 심하니까 여자한테 쓰는 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아까 그 말씀드렸죠. 남자가 여자같이 생긴 것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남자가 여자같이 생겼다라는 게 주가 이목구비만 만약에 보자면 코하고 귀는 남자의 그런 이목구비 중에 남자를 주로 볼 때 코하고 귀를 봅니다. 그리고 여자를 주로 볼 때는 눈하고 입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인데 코하고 귀가 발달하지 않고 눈하고 만약에 입이 발달했다 그러면은 이 여자 같은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아 조금은 부드럽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코가 아주 날렵하고 강하게 생기면 강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생겼다라고 할 때는 코하고 귀. 여기서 이제 그게 남자의 그 표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자는 눈하고 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눈과 입이 발달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칠정이 잘 동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를. 근데 여기서 칠정과 칠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칠정은 뭐냐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말합니다. 남이 뭐라 했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TV 같은 거 보면 잘 웁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 새벽에 아니면 밤에 늦게 혼자 구석진 데 가서 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칠정에 잘 상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기는 뭐냐? 칠기는 남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걸 칠기라고 합니다. 칠정은 스스로, 칠기는 남이 내한테 줘서 생기는 스트레스. 보통 이렇게 조금 나눕니다. 한방에서는. 그때 뭐 요거를 남이 줘서 생기는 것들은 뭐 칠기탕을 쓴다든지 이런
다른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소 및 투약 같은 데 보면 허약 체질이라고 돼 있죠. 허약 체질이라는 게 아까 말한 신경 그 눈매가 들리고 눈이 커서 감정 변화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허약 체질처럼 됩니다. 그리고 발열, 기침, 해소 이거는 아까 말했던 해표약이니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불량, 구토, 폭부, 팽만감 아까 삼소음이 위장형 감기에 쓰는 처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소화불량이 된다든지 구토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같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음용은 위장이 약한 사람의 감기 기침 아까 이게 위장형 감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아, 노인, 임산부 등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여기 소아, 노인, 임산부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허약 체질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허약 체질이다라는 거를 지금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허약 체질이면서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의 감기, 기침 다 같은 말이죠. 앞에 이번에 말한 소아, 노인, 임산부는 그냥 허약 체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라고 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허약 체질이라고 하면 뭐 성인인데도 허약 체질이 있을 때 근데 이게 허약 체질이 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 기복, 감정 상태가 해서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신도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이게 또 남자를 그려놨는데 이건 다 남자로 대충 그려놓은 거고요. 저 여자한테 쓰는 주처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통, 뭐 감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수, 감기 증상이라고 볼 수. 그 다음에 그 가래 같은 거 생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감기 증상의 일환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욕부진, 오심구토, 아까 위장형 감기라 그랬죠. 네, 그럴 때 쓰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한, 땀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발열이 나는데 이때 발열도 삼손 같은 경우 어설을 조금 더 여러 어설을 참조해 보면 열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심하면 아까 말했던 여기 인삼이 들어가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얼굴이 긴 사람들은 내열이 있기 때문에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부가 팽만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화형, 위장형 감기이기 때문에 위부 증상을 같이 겸합니다. 그래서 또는 불쾌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다소 허약하다는 말은 아까 허약 체질이 된 이유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약 체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맥이 침삭하다는 말은 낮고 깊고 아주 빠르다라는 말이고요. 세맥이라는 말은 맥이 아주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소청룡탕이 나와 있는데요. 소청룡탕은 거담약으로 해놨다. 그죠? 거담이라는 거는 담을 없앤다 이 말인데 이게 담이 뭐냐면 가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담 같은 경우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한테도 이게 지금 목에 생긴 담이라 보시면 되고요. 위장에 생기는 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적상일에서 기운이 몰린다 그랬죠. 여자들은 그래서 기운이 몰리면 기체가 일어납니다. 기체가 일어날 때 이 진액 상태가 기체가 일어나고 아까 뭉치게 되면 열도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열이 일어나면 생기는 게 진액이 끈끈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보통 담음이라 그럽니다. 그게 위장이나 그런 중초에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오심, 속이 니글니글한 거 있죠. 그런 오심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게 목이나 이런 데 생기게 되면 당연히 가래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담음은 형태는
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그게 머리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되게 어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운 이런 거 할 때 담음이 같이 동반하면 어지럽습니다. 거기서 화까지 같이 동반하게 되면 어지럼이 더 폭발적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게 같이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하가 쓰이는 이유가 반하가 거담제 아주 중요한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담제, 그러니까 담을 없애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마 본초 시간에 배웠을 건데 이 자체를 그냥 혹시 생으로 먹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으로 먹어보면 목이 착 오그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바나를 생으로 먹으면. 그래서 바나는 반드시 법제를 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방에 보면 마항이라고 있죠. 소청영탕의 가장 중요한 형상은 이 마항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마항이 뭐냐면 그 마항은 보통 땀을 내는 데 쓰는 약입니다. 근데 이게 심장을 많이 동요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어트 약 중에 마항지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장을 동요시켜서 빨리 움직이게 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그럴 때 쓰는 처방 그 약제 중에 하나가 마항입니다. 한때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 마항만 먹고 그 다이어트 약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게 그 소개되고 했었습니다. 마항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마항을 잘 쓰셔야 됩니다. 소청령탕은 이 마항 때문에 생기는 형상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피부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일 때 마항을 쓸 수 있습니다. 피부 분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피부를 잡고 이렇게 꼬집어서 들어보면 피부가 잘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피부가 잘 안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피부가 이렇게 꼬집어서 들면 잘 들리는 사람이 그냥 피부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호흡이 잘 되니까. 근데 꼬집어서 들었을 때 피부가 같이 들리지 않으면 피부 호흡이 떨어집니다. 잘 안 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마항입니다. 보통 그 추나나 이런 거 할 때 근막을 분리할 때 근막을 분리해 보면 근막이 잘 분리되는 사람들은 마항지제를 쓰면 안 되겠죠. 근막을 분리할 때 분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조직하고 기육 조직이 이렇게 잘 분리가 안 돼서 그래서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리가 잘 안 될 때 쓰는 게 이 마항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럼 소청료탕은 당연히 피부 분리가 안 되는 사람, 피부를 만져보고 쓸 수 있겠죠. 피부를 만져보고 피부가 분리가 안 될 때 쓰는 처방이 소청령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항지제는 형상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얼굴이 검고 땀이 잘 나오다가 땀이 나지 않을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땀이 안 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는 평소에는 땀이 많이 잘 나요. 잘 나는데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외감에 상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땀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마항지제를 쓰게 되면 땀이 다시 잘 나서 이 소통이 잘 돼서 뭐 아픈 게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상은 뭐가 있냐면 기자호흡이라 해가지고 이 앉아서 헉헉거리면서 숨을 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워 자지를 못합니다. 잘 때도 너무 불편하니까 앉아서 삽니다. 그래서 왜 앉아서 자냐고 물어보면 그래야 편하고 그래야 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워서 자면 너무 불편해서 답답하고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기자호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냐면 맑은 콧물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 가래. 가래를 뱉게 되면 이게 거담지니까 아무래도 가래를 뱉게 되면 가래가 거품이 이렇게 뭉글뭉글 같이 있는 가래를 거품 가래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생기는 현대의학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늑막에 물이 차서 이런 가래 증상이 많이 나올 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늑막에 물이 차는 거를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음이라 볼 수 있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가래 기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염에도 사용합니다. 비염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폐암에도 사용했다는 임상례 같은 게 있습니다. 폐암에 사용했을 때 폐암이 나았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편해졌다. 이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다. 이런 임상례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비염도 많았죠. 쓸 수 있는 처방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형상적 개념이 없으면 그럼 비염이 걸렸대서 뭐 곽형정기사를 쓴다든지 예를 들면 소총영탕을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치상적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처방을 써야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소총영탕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지금 두통, 오한, 발열, 신체통, 표증이라 해놨죠. 근데 이제 감기 증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 증상에 오는 그라 보시면 되고 아까 부종, 위내 정수, 그 다음에 요량 감소. 요량 감소는 소변량이 오히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수돼서 습이 정체돼서 움직이지 않아서라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망이 들어가서 피부를 열어서 땀을 내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음 정체는 망이 들어가서 그거를 풀어준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뭐 수음 정체를 해가지고 다 망치질을 쓰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부 분리가 안 될 때 평소에는 땀을 많이 흘렸는데 병이 걸리고 나서 땀이 안 난다든지 이럴 때 써야 소청량탕을 써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음 상력 이게 지음이 아까 위로 치고 올라와서 생기는 것 중에 아까 제일 먼저 말한 게 가래랬죠. 여기서 묽은 가래라고 했는데 거품 나는 가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치고 올라오면 기침 나겠죠. 해수. 그 다음에 천명 거렁거렁 하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말이고요. 호흡 자체가 곤란합니다. 우리 치고 올라오게 되니까. 건구라는 말은 뭐냐면 구토는 하는데 이 음식물 같은 게 안 나오고 윽윽 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걸 건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콧물, 눈물, 재채기, 비색. 자, 요게 거의 그 비염 증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비염일 때 소중량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상이 그런 사람일 때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소청량탈 투약은 눈, 상하부 기관지, 감염 또는 알러지성 점막에 부종이 있어서 콧물, 재채기, 눈물, 기침, 천식 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땅구멍을 열어서 마항지제를 떠서 땅구멍을 열어서 땀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땀구멍만 여는 마항지제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다른 그 거담할 수 있는 약도 들어가고 해서 근데 이제 주가 여기서는 마항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머지들을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관지와 늑막의 부종으로 아까 이거 늑막에 물이 차서라고 했죠. 지음의 현상입니다. 숨이 차서 누워서 숨 쉴 수 없어서 어제 기대어 숨을 쉬어야 할 정도가 되기도 한다. 이게 아까 말했던 기자호흡이라고 합니다. 기자호흡. 앉아서 숨을 쉰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주무십니다. 누우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누워서 자지를 못해서 앉아서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내강 점막의 부종으로 구역질이나 구토를 하기도 한다. 아까 요거 늑막에 그 정수가 차서
늑막에 정수가 차니까 당연히 위내에도,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위내에도 점막이 부종이 찰 수 있겠죠.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감기가 걸려 기침하면서 얼굴이 붓기도 하고 장점막의 부종과 수분 흡수 불량으로 설사하기도 한다. 아까 말했던 늑막, 지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 같은 현상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응용해서 쓰느냐? 아까 말했던 알러지 비염, 알러지 천식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처방이다. 뭐 잘 듣습니다. 아까 그런 게 잘 맞으면 정말 잘 듣습니다. 알러지 비염이나 알러지 천식에 일반적으로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콧물은 맑은 콧물이고 기침은 맑은 가래를 수반하는 감기라 해놨는데 여기서 아까 거품 나는 기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근만성 신염, 임신 신년, 네프로제 등으로 부종이 있고 혹은 발열하고 혹은 두통, 기침하는 증상, 이게 아까 말했던 늑막에 부종이 생기게 되면 늑막이라는 건 호흡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상하적으로 다 흐름이 좋지 않게 생깁니다. 그래서 거꾸로 근만성 신염도 생길 수가 있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막염, 눈왕염 비슷합니다. 다 이게 아까 말했던 거기서 정수가 돼서 뭐가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위쪽으로 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요. 습진, 수포 등 피부병으로 부종 증상이나 분비물이 나올 듯한데 안 나오고 긁으면 수분이 나올 때, 이게 이제 습진, 그러니까 혹시 손에 생긴 습진, 뭐 한포진이라 그러는데 손에 생긴 습진 같은 게 보면 울룩불룩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진물이 나진 않습니다. 이 터트리면 진물이 쭉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다 수분 대사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기침을 하면서 목이 깝깝하고 가르릉 할 때, 아까 이게 그 목 안에서 소리 난다는 거 있죠. 그 천명?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습성 늑막염의 흉통이 쇄골 상부로 뻗칠 때, 이거는 방금 이야기했죠. 늑막에 물이 차니까 호흡할 때 오는 횡격막 자체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덜 움직이죠. 덜 움직이게 되니까 누워 있으면 더 불편하고 앉아 있어야 편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를 때 생기는 주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늑막 자체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 그때 쓰는 좋은 처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